한국의 통일은 바로 이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영토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진다. 아무도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일본의 한 노승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남긴 말이다. 그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강연을 하지 않았고 책도 쓰지 않았다. 오직 산속에서 50년을 앉아 있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이 이것이었다. 나카무라 묘코, 조동종 계열 선사로 평생을 나가노현 산중에서 수행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2019년 가을 입적을 앞두고 입을 열었다. 서쪽 바다 너머에서 뭔가가 깨어난다. 오래 잠들어 있던 빛이다. 그 빛이 세상을 바꾸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을 스승의 마지막 선문답으로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이 가리키는 방향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유명 스님이 한국의 미래를 언급한 기록이 세상에 알려진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이 글은 그 예언의 내용과 그 배경에 담긴 불교적 세계관을 함께 다룬다. 2026년 이후 한국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 것인지 스님의 말을 따라가 보자. 나카무라 묘코는 1938년 나가노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7살 때 부모를 따라 처음 절을 방문했고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세상에 나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15세 출가해 조동종 본산에서 기초 수행을 마쳤고 25부터는 홀로 산으로 들어갔다. 그가 머문 암자는 해발 1400m였다. 전기도 없었고 수도도 없었다. 그는 그곳에서 50년 넘게 살았다. 외부와의 접촉은 1년에 몇 번, 식량을 가져오는 제자들과의 짧은 대화가 전부였다. 제자 중 한 명인 야마시타 료카는 스승의 마지막 3년을 곁에서 지켰다. 그는 스승이 가끔 밤중에 일어나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기억한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지만 가끔은 분명한 문장이 섞여 있었다. 불꽃이 일어나기 전에 연기가 먼저 온다. 연기는 이미 보이기 시작했다. 2019년 9월 나카무라 묘코는 입적 직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2시간 동안 말을 남겼다. 그것이 제자들 사이에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최근에야 조금씩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날짜가 있었고 방향이 있었고 그 변화를 맞이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예언이라는 단어를 스님 스스로는 쓰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인연의 흐름을 읽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서 잠깐 스님의 말을 따라가기 전에 한 가지 개념을 짚어두는 것이 좋겠다. 불교에는 업이라는 개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인과응보 정도로 이해하지만 불교적 맥락에서 업은 훨씬 정밀하고 심오한 구조를 가진다. 업이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방향성과 에너지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어떤 감정을 지속적으로 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 주변의 현실이 특정한 방향으로 조성된다. 조동종의 수행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씨앗이 현실의 땅에 떨어진다는 표현으로 가르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업의 작용이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교 유식학에서는 개인의 의식 아래에 아레야식이라는 심층 의식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아레야식은 모든 경험과 인상이 저장되는 무의식의 창고이자 개인을 넘어 집단 전체가 공유하는 의식의 바다이기도 하다. 현대 심리학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것과 맥락이 닿아 있다. 즉, 어떤 집단이 오랜 시간에 걸쳐 어떤 방향의 에너지를 쌓아왔느냐에 따라 그 집단이 맞이하는 현실의 결도 달라진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불교가 수천 년간 다듬어온 의식 철학의 핵심이다. 나카무라 묘코 선사는 바로 이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흐름을 읽었다고 제자들은 전한다. 그는 말했다. 씨앗은 뿌려진 지 오래되었다. 이제 싹이 틀 계절이 왔을 뿐이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의 파동 위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우리의 의식 상태에 무관심하지 않다. 의식은 현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 이제 스님이 남긴 말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나카무라 묘코 선사는 2026년 여름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의 표현은 이랬다. 여름의 한가운데 하늘과 땅이 동시에 움직인다. 불과 물이 함께 말을 건다.
제자 야마시타의 필사본에 따르면 선사는 이 시기를 동아시아의 여러 개의 파문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때로 묘사했다. 그것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서로 무관해 보이는 여러 사건들이 거의 동시에 터지는 형태라고 했다. 첫 번째는 대지의 움직임이다. 선사는 땅이 오랜 침묵을 깨고 말을 한다고 표현했다. 지각 변동이나 자연현상이 이전과 다른 규모로 동아시아 지력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공포가 아니라 각성의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두 번째는 새로운 발견이다.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선사는 이것이 물질적 발견일 수도 있고 기록이나 지식의 발견일 수도 있다고 했다. 어떤 형태이든 그 발견은 인류가 자신을 보는 방식 자체를 흔들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가 가장 흥미롭다. 선사는 이것을 안에서부터 오는 흔들림이라고 불렀다. 외부 사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서 동시에 무언가가 깨어나는 현상이다. 그것은 특정 사상이나 가르침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 조용하지만 거대하게 사람들이 삶의 방식과 세계를 보는 눈을 바꾸기 시작한다. 선사는 이것을 영적인 지각 변동이라고 표현했다.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파장이 가장 오래 지속되는 변화라고 했다. 세 가지 파문은 제각각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 선사의 말을 빌리면 봄에 뿌린 씨앗들이 여름에 동시에 싹을 틔우듯 오래 축적되어 온 인연들이 한 계절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선사의 말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불교가 말하는 세계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각하는 세계는 불교 우주론에서 욕계에 해당한다. 감각과 욕망이 작동하는 차원이다. 그 위에는 색계가 있고 더 나아가면 무색계가 있다. 이 세 차원은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의식의 수준에 따라 경험되는 서로 다른 현실의 층이다. 불교에서 사후란 끝이 아니다. 의식이 몸을 떠난 뒤에도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티베트 불교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상세히 기록했는데 임종 이후 의식은 일정 기간 중유라는 상태를 경험한다. 중유는 이 세계와 다른 차원의 경계 지점에 해당하는 상태다. 그 경험의 질은 생전에 쌓아온 업의 방향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 흥미로운 것은 이 중유의 상태에서 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과거와 미래가 선형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원인과 결과의 인연이 한꺼번에 펼쳐져 보인다는 것이다. 오랜 수행자들이 임종 직전에 남기는 말도 역시 제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조동종에서는 다만 앉아있는 것, 즉 식한다조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가르친다.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얻으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완전히 현존하는 것. 그 상태에서 의식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현실의 여러 층위를 동시에 감지하게 된다. 선사는 평생 그 수행을 했다. 50여 년의 고요 속에서 그의 의식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차원의 정보들과 접촉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수행이 깊어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있다. 경계가 흐려지는 감각, 시간이 늘어나는 느낌, 멀리 있는 것이 가깝게 느껴지는 경험. 조동종의 선승들은 이것을 의식의 확장이라고 표현한다. 이 상태는 신비롭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의식의 본래 상태에 가까운 것이다. 평소에는 자아의 필터가 그 감각을 차단하고 있을 뿐이다. 불교에서 전하는 사후세계 이야기 중 흥미로운 부분은 의식이 몸을 떠난 직후의 묘사다. 티베트의 오랜 가르침에 따르면 임종 직후 의식은 거대한 빛의 파동과 마주한다. 수행이 깊은 사람은 그 빛을 자신의 본성으로 인식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수행이 부족한 사람은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두려움에 눈을 돌리고 익숙한 어둠 쪽으로 향한다. 이 이야기는 죽음 이후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 같은 선택을 한다. 불확실하고 낯선 것, 즉 빛을 향해 걸어갈 것인지 익숙하고 안전한 어둠으로 돌아갈 것인지. 선사가 깨어있는 자는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맥락이 닿는다. 다른 차원에 대한 불교의 관점도 흥미롭다. 불교 우주론에서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 의식의 수준에 따라 경험되는 다양한 차원의 세계들이 중첩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물질 세계는 그중 하나의 층위일 뿐이다. 수행자들이 깊은 삼매 상태에서 보고하는 것들, 빛의 존재들, 시공간을 초월한 감각들, 이것들은 단순한 환각이 아닐 수 있다. 의식이 평소보다 넓은 영역을 지각할 때 더 많은 차원의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이다. 현대 물리학의 어떤 흐름은 의식이 단순히 뇌의 산물이 아닐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색하고 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관찰자의 의식이 실험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 동양의 오랜 수행 전통과 현대의 탐구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변화의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선사는 특정한 지역을 지목했다. 서쪽 바다 너머의 나라. 그 표현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제자들은 처음에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선사의 이후 말들을 조합하면 방향이 분명해진다. 그는 오랫동안 둘로 나뉜 채 서로를 향해 끌어당기고 있는 땅이라고 덧붙였고, 그 땅이 2026년 이후의 변화 안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2026년 여름에 파문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선사는 그 이후를 과도의 시간이라고 불렀다.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에 걸친 시기다. 그는 이 시기를 고통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탈피에 가까운 것이라고 했다. 허물을 벗는 과정에서 생명은 잠시 연약해지지만 그것이 더 단단한 형태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 과도기에 한국은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잡아가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선사는 말했다. 그 과정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혼란은 방향이 없는 혼란이 아니다. 허물을 벗는 생명처럼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주목할 것은 선사가 이 모든 것을 의도된 흐름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2026년과 2027년은 한국의 미래가 갑자기 결정되는 시간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온 인연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시간이다. 불교적 표현을 빌리면 원인의 씨앗들이 연을 만나 결과로 전환되는 시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선사의 말에 따르면 상상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불교는 윤회를 개인의 이야기로만 보지 않는다. 개인이 업을 축적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듯 집단도 집단의 업을 축적한다. 한 민족, 한 문화권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고난을 어떤 방식으로 통과해왔는지 그 모든 것이 집단의 아래야식에 쌓인다. 그것이 특정한 시대의 파동과 공명할 때 그 집단은 놀라운 방식으로 부상한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시간은 선형적이지 않다. 칼파라는 단위로 이해되는 불교적 시간관에서 우주는 성주, 괴공의 거대한 순환을 반복한다. 생겨나고 유지되고 쇠락하고 비워지고 다시 생겨나는 것이다. 문명도 마찬가지다. 어떤 시대가 저물 때 새로운 시대의 씨앗은 이미 어딘가에서 싹을 틔우고 있다. 나카무라 묘코 선사가 씨앗은 오래전에 뿌려졌다고 말한 것은 이 맥락이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방식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 있다면 어떤 집단이 그 시대의 파동과 가장 잘 공명할지도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것은 어떤 민족이 우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파도가 해변에 닿는 것처럼 시대의 파동과 준비된 인연이 만나는 것이다. 파도는 특정 해변을 선택해서 닿지 않는다. 다만 파동의 방향과 해변의 지형이 맞아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포말이 만들어진다. 선사가 읽은 것은 바로 그런 지형의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오랜 역사 속에서 고난을 반복한 집단의 업은 어디로 가는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화의 가능성으로 본다. 고통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그 고통을 어떻게 통과했느냐에 따라 그것은 깊은 이해와 공감의 능력으로 전환된다. 오랜 상처를 가진 존재가 같은 상처를 가진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듯 집단적 고난의 역사는 그 집단에게 특별한 공감의 능력을 남긴다. 조동종의 가르침에는 대비심이라는 개념이 있다. 거대한 연민 혹은 깊은 공감의 마음이다. 이것은 자신이 충분히 고통받아 본 존재에게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이다. 나카무라 묘코 선사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의 고난이 쌓아온 집단적 공감 능력과 감수성, 그것이 21세기 이후의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결실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씨앗을 심은 이들, 그 어렵고 긴 시간을 살아낸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과도기를 지난 뒤 선사의 시선은 2028년 이후로 향한다. 탈피를 마친 생명은 더 넓은 세계를 향해 움직인다. 선사는 2028년을 특정한 사건의 해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점으로 묘사했다. 그 이전까지는 무언가가 해체되고 재편되는 시간이라면 2028년부터는 새로운 질서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 안에서 동아시아는 세계의 흐름을 이끄는 위치에 오른다고 선사는 말했다. 그 중심에 대해 선사는 반도의 나라를 다시 언급했다. 그런데 선사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다. 그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언급하지 않았다. 새로운 시대는 다른 언어로 말한다. 그 언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곳이 앞서게 된다.
선사가 말한 새로운 시대의 언어란 무엇일까? 제자들은 그것이 감성, 관계, 서사의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한다.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는 방식,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 미와 리듬이 공유되는 방식,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국의 문화는 선사의 표현에 따르면 우연히 인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위해 오랫동안 다듬어져 온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음악, 영상, 음식, 미감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이것을 일시적인 유행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선사는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표준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파도가 오기 전에 먼저 바람이 바뀐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바람의 움직임이다. 한국 문화가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오랜 집단적 업의 결실이기도 하다. 수백 년의 고난과 인내, 그리고 그 안에서 일치하는 고유한 감각, 그것이 지금 이 시대와 정확히 공명하고 있다. 선사가 남긴 말 중 가장 긴 침묵이 흐른 뒤에 나온 부분이 있다. 야마시타 료칸의 기록에는 이런 메모가 달려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스승의 눈이 달랐다.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았고 동시에 이미 그것이 일어난 것을 보는 것 같기도 했다. 둘로 나뉜 땅이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선사는 2030년을 전후한 시기에 반도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는 흐름이 시작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것은 통합 자체보다 방식이었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막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선사는 그 하나된 땅이 본래 인연이 닿아있던 더 넓은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고 했다. 그것에 대해 어떤 세력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흐름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새로운 중심이 형성될 때 사람들은 그 중심의 에너지장 안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력의 법칙, 같은 주파수는 같은 것을 불러들인다는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선사의 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긴 시간 지평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젠가 선이 의미를 잇는 때가 온다. 땅을 나누던 선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먼저 사라진다. 국경이 물리적으로 사라지기 전에 의식 안에서 먼저 경계가 녹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도의 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선사는 말했다. 경계를 허무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와 감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적 주장이 아니다. 불교적 세계관에서 보면 모든 경계는 원래 비어있다. 공이다. 실체가 없는 경계가 언젠가 실체 없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선사는 그 흐름의 방향과 속도를 읽었을 뿐이다. 선사가 묘사한 영적인 지각 변동은 어떤 모습일까? 역사를 보면 문명의 전환점마다 특징적인 패턴이 반복된다. 낡은 패러다임이 한계를 부딪히고 새로운 세계관이 그 틈으로 밀고 들어오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전환의 시기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다. 내면을 향한 관심이다.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가 안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왜 사는가, 무엇이 진짜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기 시작한다. 선사는 2026년의 변화들이 이 방향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자연의 움직임이든 새로운 발견이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의식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다는 것이다. 흔들림은 잠을 깨우기 위해 온다는 표현을 선사는 썼다. 이 흐름 아래서 수행과 내면 탐구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확산된다는 선사의 말도 있다. 특정한 종파나 형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명상, 침묵, 자연 속의 시간, 꿈과 직관에 대한 관심. 수천 년간 소수의 수행자들이 탐구해온 영역들이 일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간다. 이 영적인 흐름과 한국의 접점도 선사는 언급했다. 한국에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독특한 영적 감수성이 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섬세하게 느끼는 감각, 집단 안에서 개인을 잃지 않는 균형 감각, 하늘 예술과 정서로 승화하는 방식. 이것들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감수성과 깊게 맞닿아 있다고 선사는 보았다.
새로운 시대의 인간은 연결을 원한다. 땅과의 연결, 서로와의 연결, 자신의 깊은 곳과의 연결. 선사가 남긴 이 문장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화와 고립이 심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진정한 연결에 대한 갈망도 커진다. 불교가 말하는 상호 의존, 인드라망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세계관이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감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 공감, 연결, 진정성, 내면의 깊이, 이것들을 오랫동안 문화의 DNA 안에 품어온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감성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되는 것은 선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라 인연의 성숙이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에 있다. 우리는 보통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조건, 더 많은 것을 손에 넣으려 한다. 그러나 조동종의 가르침은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킨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단순한 체념이나 수동성과 다른 이유는 그 상태에서의 행위가 전혀 다른 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두려움이나 결핍감에서 나오는 행동과 이미 완전한 현존의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결과가 다르다. 전자는 세계에 저항하고 후자는 세계와 함께 흐른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자아의 집착에서 나오는 행위가 없는 상태, 즉 맑고 고요한 의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위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듯이 그 흐름 안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진다. 나카무라 묘코 선사가 평생 수행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다만 50년 동안 앉아서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의 흐름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선사가 남긴 말들이 예언처럼 들리는 것은 그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극도로 맑아진 의식이 현실의 패턴을 읽은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잡음이라고 느끼는 것들, 걱정, 욕망, 두려움, 비교, 이것들이 모두 가라앉았을 때 의식은 무엇을 보게 될까? 선사의 삶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수행하지 않은 우리도 일상 속 작은 고요의 순간들을 통해 조금씩 접견할 수 있다.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그저 잠깐 멈추는 것으로. 나카무라 묘코 선사가 입적한 지 6년이 지났다. 그가 남긴 말들이 이제 막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한 지금, 우리는 그가 지목한 바로 그 해, 2026년의 초입에 서 있다. 일본의 유명 스님이 한국의 미래를 언급한 기록으로서 이 예언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어떤 사건을 마치느냐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열어주느냐이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의식과 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의식은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현실로 경험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먼저 간다고 표현한다. 현실이 의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방향이 경험하는 현실의 질을 결정한다. 선사가 전한 것은 예언이기 이전에 삶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 2026년 이후 한국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선사의 말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수렴된다. 준비된 자는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시기일수록 내면의 나침반이 중요해진다. 불교가 1000년 동안 가르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외부의 소음이 아무리 커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글에서 다룬 선사의 말은 특정 집단을 높이거나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을 불교적 관점으로 읽은 한 노승의 시선을 따라가며 우리 각자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불교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친다. 세상은 이미 완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선사가 보았던 것들, 2026년의 변화, 2028년 이후의 흐름, 하나로 합쳐지는 땅, 국경이 사라지는 시대, 이것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본 것이 아닐 수 있다. 그저 충분히 고요했을 때 이미 씨앗 안에 들어있던 꽃의 모습을 읽은 것일 수도 있다. 씨앗을 보면 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선의 눈이다.
그리고 그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 2026년 한국의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계절의 첫 번째 바람 앞에 서 있다. 이상으로 나카무라 묘코의 한국 예언을 모두 마칩니다.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